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45세 남성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12년 정도 되었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친구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 경영학과 동창입니다. 저는 그 친구와 대학 때부터 정말 친했습니다.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 심지어 군대도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거든요.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면서 서로 인생 고민도 나누고 결혼식에서는 서로 주례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졸업 후 부동산 쪽으로 진로를 잡았고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았고요. 그 친구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꽤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좋은 차도 타고 옷도 잘 입고 저와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요즘 어떤 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온갖 성공담을 들려줬거든요. 야, 나는 강남 아파트 하나 사서 1년 만에 2억 벌었어. 내가 상가 하나 추천해줘서 계약자가 3년 만에 50%나 수익 봤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적금 넣고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2021년쯤부터는 만날 때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투자를 권했습니다. 야, 너 언제까지 적금만 넣고 살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동산 투자 한번 해봐. 내가 좋은 거 찾게 되면 알려줄게. 처음에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안전하게 살겠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 친구가 워낙 자주 얘기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21년도 여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죠. 야, 진짜 좋은 기회가 생겼어. 거북섬 상가인데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거북섬이라는 곳 자체를 가끔 들어보기만 했지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설명해 주기로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인공섬인데 계속 개발이 확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화호 개발과 연계해서 관광 특구로 만들 예정이야. 정부에서 예산도 다 배정한 상태고 3년 후에는 최소 3배 이상은 오를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계속 설득했죠. 야, 우리 몇 년 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나쁜 소리 하겠어? 나도 이미 2칸 샀어. 너만 생각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 친구는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심지어 자료까지 준비해서 보여줬어요. 개발 계획서, 예상 수익률표, 주변 상가 가격 비교표. 모든 것이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선착순 한정 분양이라는 문구였죠. 야, 이거 정말 몇 개 안 남았어. 내가 업계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줘서 거의 다 팔린 거야. 너 자리 하나 빼놨는데 이번 주까지 결정 안 하면 다른 사람 줘야 해. 시간 압박까지 가하니까 마음이 좀 더 급해졌어요. 부인이랑 상의해 봤는데 아내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뭘 안다고. 그냥 안전하게 적금이나 더 넣자.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죠. 그 친구가 준 자료를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결국 일주일 후에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때가 공교롭게도 2021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광복절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이러니했었습니다. 광복절에 제가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갔던 것 같네요. 야, 하기로 했어. 그런데 자세한 내용 좀 더 알고 싶어. 그 친구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야, 정말 잘 결정했어. 내일 당장 거북섬 가서 현장 보자. 그리고 분양 담당자도 소개해 줄게. 우리는 다음날 바로 거북섬에 갔습니다. 그 친구가 차로 데려갔는데 가는 길에 계속 좋은 얘기만 했어요. 야, 너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나도 이런 기회는 처음이야. 우리 3년 후에 대박 나면 제주도 여행 같이 가자. 거북섬에 도착해서 첫 인상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공기도 좋고 뭔가 개발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 친구가 소개해준 분양 담당자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사장님, 친구분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인상 좋으신 분이시네요. 오늘 오신 것만으로도 벌써 투자 정보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보여준 상가는 1층에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구조도 괜찮아 보였어요. 여기가 바로 메인 상권이 될 곳이에요. 3년 후면 이 주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 거고 임대료도 지금 시세의 3, 4배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격을 들었어요. 7억 5천만 원. 저희 부부가 신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2천만 원 정도였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6억 원 정도라서 가능한 범위였어요. 그 담당자는 친절하면서도 말을 조리 있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 제가 이 상가를 분양받지 않으면 마치 이 상가의 수익률을 대체할 만한 다른 수익형 부동산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직원이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심지어는 점심까지 사줬어요. 사장님, 혹시 걱정되는 부분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분양 일을 7년 넘게 해왔는데 여태 제 말 듣고 손해본 고객님은 없으셨습니다. 제가 물어본 질문들은 이러했습니다. 정말 개발 계획이 확정된 건가요? 임대는 쉽게 나갈까요? 관리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나중에 팔기도 쉬운가요? 그 사람은 모든 질문에 대해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개발 계획은 이미 확정됐어요. 시흥시청에서 발표했고 예산도 배정됐어요. 그리고 임대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건물만 완공되면 들어와서 장사하고 싶다는 가게 사장님들은 많습니다. 관리비는 월 2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나중에 팔 때도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완공되기 전에 전매로도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계속 옆에서 거들었어요. 야, 이 사람이 이 분야 전문가야. 나도 이 사람 통해서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대박이야. 그때 그 담당자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오늘 다른 분들도 이 호실을 보고 가셨는데 친구분이 워낙 양보해달라고 부탁해서요. 근데 내일까지 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다른 분한테 드려야 돼요. 제일 좋은 호실을 남이 가져가면 아깝잖아요. 또 시간 압박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옆으로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야, 이런 기회 또 없어. 나도 처음에 고민했는데 했더니 대박이잖아. 너만 믿고 하는 거야. 결국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이체했어요. 계약금 잔금은 2주 후에 치르시면 돼요. 그때까지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내시거나 현금이 부족하시면 대출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네요. 집에 돌아와서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벌써 계약했다고? 나는 아직 확신이 안 서는데. 저도 사실 약간 불안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날 밤 인터넷으로 거북섬에 대해 검색해봤죠. 검색 결과가 그냥 뉴스 정도였어요. 거북섬 관련 기사도 몇 개 안 되고 개발 계획 관련 공식 발표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그 친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지금보다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년이 넘는 우정인데 부동산 초보인 나한테 안 좋은 물건을 팔려고 거짓말 했을 리는 없잖아요? 2주 후 계약금 잔금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나머지 6,500만 원을 준비해서 친구와 함께 분양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금 잔금 치르는 날 그 친구가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얘는 의리 있고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했죠. 저는 속으로 그래.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임차인만 받으면 아무리 못해도 월세 150만 원 이상 못 받겠어? 건물값은 계속 오를 거고 월세 받다가 시세 차익 볼 수 있으면 그때 팔아서 몇 억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마음이 들떴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 가보니 그 담당자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대행사 대표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3년 후에 꼭 대박 나실 겁니다.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나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거북섬 상가.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 친구가 건물주 된 거 축하한다면서 저녁을 사줬었습니다. 야, 축하해. 너 정말 잘 결정했어. 내가 이런 기회를 너한테 준다. 야, 앞으로 잘해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가 분양받은 건물값이 갈수록 올라갈 거야. 그날 밤 집에 가서 아내한테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여보, 우리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보자고. 아내도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상가 건물이 완공될 때쯤에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변동금리가 2.5%에서 시작했는데 6개월마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2022년 말에는 4.2%, 2023년 초에는 5.1%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달 대출 이자만 160만 원이 넘어갔어요. 제 월급이 420만 원인데 생활비랑 아들 학원비까지 내고 나면 거의 빠듯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야, 건물 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그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야, 원래 공사가 이런 거야.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진 거고 곧 완공될 거야. 인내심을 좀 가져라. 2024년 여름 드디어 건물 완공됐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죠. 이제 임대만 주면 월세 받아서 상가에 대한 이자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4년 4월에 완공된 건물을 보러 갔을 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분양할 때 보여준 주변 족감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주변에 약속된 편의시설들은 하나도 없었고 접근성도 너무 불편하고 차로 가려면 20분 이상 들어가야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생소하다고 해야 할까? 제가 산 상가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건물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 하다가 완공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건물 전체가 공실, 이 건물의 주변 건물들의 대부분이 다 공실 상태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여기 다 공실인데 괜찮은 거야? 임대는 언제 나가? 그 친구가 조금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게 요즘 금리도 안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곧 나아질 거야. 그 전부터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우리 가족이 파산해서 길바닥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직접 임대를 내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을 찾아다녔는데 모든 중개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거북섬, 반달섬 일대는 임대가 거의 안 나가요. 지금까지 나간 호실만 10개가 좀 넘습니다. 임대료도 평당 3만 원 정도 받기도 힘들어요. 렌트프리를 반년 동안 준다고 해도 이 주변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들어올 임차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당 3만 원이라고 치면 제 20평 상가는 운 좋게 월세를 받아도 월 6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임차인이 있다면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는 관리비였어요. 분양할 때는 월 2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월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물 관리비, 공용 전기료, 난방비,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등등. 비어있는 호실인데도 매월 수십만 원씩 내야 한다니 임차인이 없으면 모든 관리비를 임대인인 제가 내야 했어요. 아파트 대출 이자 160만 원에 상가 관리비 35만 원, 상가 60%를 담보대출 받고 등기쳐서 상가 대출 이자만 해도 180만 원, 한 달에 이자와 비용만 375만 원이 나가는 거였어요. 제 월급 420만 원, 아내 월급 230만 원에서 생활비 250만 원, 아들 학원비 80만 원, 집 관리비 30만 원을 빼면
290만 원 남는데 상가 때문에 매월 90만 원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친구한테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친구니까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야, 이게 뭐야? 임대도 안 나가고 관리비는 거의 40만 원이야. 처음에 말한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그 친구가 처음에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야, 나도 예상 못한 일이야. 코로나도 있었고 경기도 안 좋아서. 그런데 제가 더 추궁하니까 그 친구가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이 상가 산 게 아니야. 대행사에서 상가 계약할 손님 데려오면 수수료를 좀 더 주는 거였어. 그 순간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얘가 돈 벌려는 욕심에 나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였구나. 야,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그 친구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미안해, 속인 거는 아니야. 다 잘 될 줄 알았지. 나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모르고 돈도 급하기도 했고 계약자 한 명 데려오면 인센티브로 7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 감정은 분노보다는 걱정과 초조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파산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친구는 700만 원 수수료 때문에 내 인생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다니. 2024년 하반기가 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계속 오르고 관리비도 계속 나가는데 임대는 여전히 한 건의 문의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적자가 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신용대출로 처음에 1,000만 원 받았는데 금리가 8.5%였습니다. 그것도 몇 개월 쓰고 나니 또 부족해서 제2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금리가 12%였어요. 결국 2024년 말 현재 제 자금 상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가담보대출 4억 5천만 원 월 이자 약 180만 원, 신용대출 1천만 원 월 이자 약 8만 원, 제2금융권 대출 1,500만 원 월 이자 약 15만 원, 상가 월 관리비 35만 원,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은 채 공실 상태로 매월 238만 원이 상가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제일 가슴 아픈 건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였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돼. 아이 교육비도 제대로 못 내고 빚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집마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아들도 저랑 제 와이프 눈치를 점점 보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2개 끊었고 용돈도 줄였습니다. 아빠, 우리 집 가난해진 거야? 그때 정말 제 자신이 죄스럽고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투자한다고 한 일이 가족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도 제가 거북섬을 가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해를 거듭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니질 않고 가게들은 없어서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남들 다 하는 부동산 투자를 제가 소질도 없고 경험도 없는 데다가 늦게 시작해서 우리 가족은 행복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끝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이 끝의 시간은 언제까지며 끝에는 이 상가만이라도 손해를 다 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라도 할까요? 현재까지도 거북섬은 여전히 썰렁하고 개인 채무는 불어나고 있으며 우리 가족의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기만 합니다.